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사복을 입은 직원과 미군으로 추정되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DSLR과 핸드폰 카메라로 당신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통일부가 오늘 오후 3시에 3분 56초 분량의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움직임과 그 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1월 7일 그날의 영상 말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 4분에 가까운 영상들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공개된 영상의 핵심은 이 어민이 군사분계선이 보이자 몸부림을 치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핵심 장면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영상 누가 찍은 겁니까? 일단 이제 통일부에는 그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뭐 어떤 교류를 할 때 항상 저렇게 자료를 남겨둡니다. 지난번 공개했던 사진은 이제 스틸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틸 사진을 보면 자세히 보면 주변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JS에 근무하는 이제 아마 유엔사 직원, 군인 같은데 유엔사 군인도 저기 찍는 장면이 있고 저기 동그라미 보시면 저 뒤에서도 찍는 장면이 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스틸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영상이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그 국민의힘 뭐 옆에 계신 태영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고 아마 이제 통일부 내에서도 이 탐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해서 혹시 동영상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했는데 지금 한 직원이 이 자기가 동영상에 찍었던 게 아마 보관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이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일부의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개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끝에 조금 전에 태영 의원실에 이제 이 자료를 넘겼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영 의원님이 여기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주셨어요. 일단 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기 전에 탈북민으로서 일단 저 영상 보고 어떤 느낌부터 먼저 드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침통한 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정말 무섭구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헌법과 현행법들이 저렇게 무참히 유린당하고 결국은 저렇게 북한 주민이 저거야말로 미필적 고의 살인과 같은 이런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아직 이 순간에도 저 동영상이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심정입니다.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네. 4분가량의 영상을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만나볼 텐데 일단 앞서 만나봤던 그 장면이 제일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여기 한번 제가 그 영상을 설명을 좀 먼저 해볼까요? 안대를 벗고 북한군, 정확히 말하면 군사분계선이 보이니까 땅에 털썩 주저앉았고 실제로 머리를 그 옆에 있는 시멘트 돌란간에 바닥을 찌면서 저항을 했다. 바로 경찰 특공대가 야야야 잡아 소리를 내면서 제지했고 양팔을 들어서 강제를 이렇게 세운 후에 끌고 왔다. 사실 저 3년 전에 해당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도 털썩 주저앉았고 자해를 시도했다. 이런 당시 의혹 제기들이 있었는데 돌란간에 머리를 찢는 모습을 실제로 접하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이제 저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본인은 북한으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장면에서부터는 거의나 완전히 우리 특공대가 질질 끌고 북한군에게 넘겨주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북한에 넘어가는 장면은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에 남아있겠다고 옹치를 이렇게 뒤로 빼고 우리는 강제로 북한군에게 넘겨버리는 저 장면이야말로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침통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특공대의 뭐 혹은 결박, 호송이 불가피했나 뭐 이런 논란도 꽤 많아서 저 영상을 보면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저희들이 경찰 측에 확인한 데 의하면 저렇게 강제 포박과 안 되는 경찰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경찰에서는 어느 지점까지 와달라는 그런 국가안보실의 업무 지시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 이미 저렇게 포박되고 안대까지 가려져 있은 이런 상태다. 경찰 특공대가 저렇게 포박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잠시 뒤에 짚어볼 정치적 공방, 뭐 흉악범이냐 아니냐, 16명을 죽였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 부분에 대한 인권, 뭐 반인륜 문제는 계속해서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영상이 공개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게 그러면은 수사의 대상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북송을 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순서는 통일부나 뭐 이 내부에 점검을 하고 감사원 감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부터 지금 전직 국정원장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진지하게 이런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정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공화국이고 잘하는 건 수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거를 지금 진흙탕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흙탕이라고 보셨어요? 네, 저는 예. 진흙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게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입니까? 헌법 3조에 의해서 우리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효 지배가 닿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있고 대법원에서도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서도 스튜디오에서 좀 뜨거운 또 공방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요. 군사 보이기선이 보이자 그러니까 안대를 벗고 북한군을 만나니까 마주하니까 저렇게 털썩 주저앉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장면이 4가지 정도 있어요. 앞서 좀 시간 순서대로 천천히 만나볼까요? 앞서 우리 쪽 자유의 집에 각각 따로 대기 중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어민 A씨와 B씨가 저렇게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판문점 자유의 집 2층에서 각각 북송 대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기 바로 직전이고 경찰 특공대가 이들의 짐까지 들고 가면서 이게 짐이야? 라고 하는 음성까지 좀 잡혀 있는데요. 이 장면이 또 있고요. 이렇게 군사 분계선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는 모습. 돌란간에 머리를 찢고 자해를 시도하다가 야야 잡아! 라는 경찰 특공대가 제지를 하면서 일단 일단락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자포자기 한 듯이 바로 이어서 북한으로 호송이 되고 넘겨지는 모습까지 차례로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체념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 이후에 공개되는 이 부분, 다른 어민은 시작부터 순순히 걸어가는 모습까지 3분 56초 분량의 영상 말미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측 자유의 집부터 판문점 군사 분계선까지 걸어가는 모습들이 이 4분 가까운 영상에 포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 옆에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쪽이 북측의 판문각이고 이쪽이 우리 측 자유의 집인데 그러니까 이 자유의 집에서 각각 어민 A씨와 B씨 통칭을 하자면 두 명이 각각 따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넘어가는 모습, 특공대를 향해서 결박을 당한 채 넘어가는 모습이 이 영상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이 장면을 보시면 언뜻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자, 그리고 아까 북한 어민이 가기를 꺼려하는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장소가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서 악수를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방문했던 자리고요.
결국 평화가 왔다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얼마 뒤에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자, 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준일 대표는 저런 모습을 복잡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예. 단순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를 넘어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여의도 쪽으로 귀순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표류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나 저기 북한으로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적자사에서 데리고 가서 정중하게 모셔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만세 부르고 옷 다 벗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귀순하겠다는 분들은 여기서 귀순해서 여기서 형사처벌 받을 분은 받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16명을 살인했다라는 그 이유, 근데 그것 자체가 정확하게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경찰 특공대를 앞세워서 북한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랬을까라는 거죠. 자, 복잡한 문제면 오랫동안 조사하면 될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려온 게 2019년 11월 2일입니다. 이어 보내진 게 11월 7일이에요. 왜 이런 문제를 단 5일 만에 벌어지게 했을까? 사상 초유의 일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송한 게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런 문제를 단 5일 만에 모든 것들을 결판내고 보내야 됐을까? 복잡한 문제면 더 오랫동안 검토를 해야겠죠. 자, 정말 이 사람들이 살인을 했는지 정말 혈흔도 조사해보고 예. 배도 조사해보고 등등 조사를 해서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이 정말 16명 죽인 살인범이라 그러면 국민들의 의지를 물어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일 만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살인마야 라고 해서 보냈을까? 그 사람들이 판사입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저분들을 앞길이 저기 넘어가면 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날지. 자, 그런 곳을 보내는지.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네요. 바로 2019년 6월 30일 그러니까 넉 달 전에 저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그 곳에서 정확히 한 넉 달 뒤에 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 의원님께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자해 시도하거나 글쎄요, 저 시멘트 돌란간에 머리를 찢고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들 좀 보니까 경찰 특공대는 처음부터 뭘 해야 한다는 것 없이 호송 차량 2대와 대원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 그 전에 본인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예. 그러면 이게 국정원이든 혹은 뭐 청와대 안보실도 움직였다는 건데 그럼 결국은 김육은 안보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 공개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정황 증거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분들이 그런 북송이 강제성이 있는 강제 북송이 아니었다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걸 비밀주의, 비공개 원칙을 하달할 필요조차 없었던 일이고요. 예. 방금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말하자면 북송이다라고 하면 이 북송 문제를 담당한 업무 부처가 명백히 우리나라에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 명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케이스만은 대단히 특이한데 경찰 특공대가 우리나라에 나와서 이런 호송 작전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제 강제 북송에 동원된다는 현 사실을 알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예. 이 사람들이 강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질문을 해도 절대 답변하지 말라라는 걸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탈북 어민들이 예. 같이 지금 호송했던 경찰 특공대에게 나 어디 가냐? 물어보면 절대 말하지 말라. 뭐 지금 몇 시냐 혹은 나 뭐 지금 밥을 언제 먹냐 이런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답을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저 국내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 설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북송되는 사람이라도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명은 대기하고 장소로부터 2대의 스타렉스 호송차에 각각 분리돼서 타서 판문점에 일단 자유하게 도착해서 북한에 하고 이제 몇 시에 넘긴다 해서 나가서 나갈 때까지 본인에게
단 한 번도 너는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북송된다는 걸 단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북송했죠. 승합차로 따로 태우고 따로 태우고. 뭐 서울 뭐 호든 어디 모처에서 판문점으로 가는 와중에 예.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이게 그냥 마치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끊임없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안대를 가렸으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포박당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봤지만은 경찰들은 절대 답변 주지 않았고 지어 판문각에 도착해서 넘어가는 전 이 지점에서는 적어도 알려줬어야 되는데 본인한테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강제로 끌고 나가서 자유의 집 앞에 나갈 때 안대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 사람들 이게 판문점이구나. 눈앞에 보니까 북한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보는 것처럼 점점 자기가 넘어갈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아서 지금 상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기어가서 자기의 머리를 바로 그 콘크리트 그 벽에 찢습니다. 지금. 돌 난간에요. 완전히 돌 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야 하며 소리치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가고 있죠. 이거는 우리 나라에 정해져 있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권을 이거 무참히 침해하는 인권유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연님 말씀은 그거네요. 경찰 특공대는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서 갔고 현지까지 그 이성의 음모를 갖고 간이 포박되고 안대에 쓰인 사람이 2명이 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더라도 뭐 절대 어떤 답변도 하지 답변하지 말고 그러면 경찰 특공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렇죠. 그 주체가 청와대 안보실이다. 그 점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경찰청이 어떻게 이야기했고 경찰청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향후 이 구체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더 밝혀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 태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예를 들어 그냥 인간적인 기본권이잖아요. 본인이 진짜 스스로 북으로 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조차 안 받았다는 건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제 반박을 접어두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지금 그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김책항에서 남하를 김책항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함경북도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부터 북한군에 쫓겨서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NLL에 넘어왔다가 다시 북으로 갔다가 넘어갔다가 하면 사흘을 한국어 그러니까 해군하고 추격전을 하다가 이들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있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게 정의용 안보실장의 얘기고 그래서 계속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탈북민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태영호 의원이시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채널A와 관련이 있는 자매사인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도 예. 그냥 유명한 탈북자잖아요. 네. 그 주성하 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2명의 살인범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16명의 사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예.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가 물론 이 절차적으로 인권적으로 더 우선시하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무조건 검찰에서 수사부터 해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낼 생각이 있었으면 공개적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몰래 처리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범죄자는 우리가 명백한 범죄 혐의자는 탈북자는 안 받는다라는 원칙을 해놓고 이걸 공론장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 문제가 된 거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한 거는 이거를 공론장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수사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물론 뭐 그 김주일 대표님의 말씀 중에 당시 여당 주장은 감청 정보와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김책에서 16명 죽이고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반면 그 감청 정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감안해서 들어야 제가 됩니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수사하는 게 엉망진창인가요? 아니, 검찰에 가면 모든 일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건가요? 72일 가린 거 아닙니까? 강제적인 수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예. 그걸 또 수사를 하는 게 그게 왜 엉망진창이죠? 뭐 검찰에 가면 다 엉망진창입니까? 저도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지금 각종 기록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 기록물들을 누가 아무나 온다고 그래서 가져옵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니 강제적인 수법이 아니면 기록물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그냥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주거든요. 이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가기록을 하려면 수사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수사하는 게 문제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탈북민의 경우에는 이제 합동 조사를 합니다. 예. 특정 사항에 따라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인차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사항은 기순하겠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뭐냐 이거죠. 판단의 기초는 통일부에 정해진 내규하면 자필 기순 의향서입니다.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글로서 직접 기순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통일부 내규인데, 그때 당시 김연철 장관은 자필 기순 의향서가 있다고 하면서도 기순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서로 모순되는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우선 첫째,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들은 돌아가지 않으렸다는 게 명백했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동영상에서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순의 진정성이 없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거 검찰 조사를 해야 되느냐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합동 신문 조사 과정에 의해서 이들의 기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합동 신문 조사에서 행정적 신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 그 진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법원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사 범죄자, 이걸 우리가 합동 신문 조사를 걸쳐서 사법 절차에서 13명이 국제 형사 범죄자로 판단됐고, 저 사람들처럼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자가 몇 명이었느냐?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본인은 기순하겠다고 자필 의향서도 쓰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기순의 진정성을 이야기했지만, 합동신문조사에서 당신의 진정성은 의심할 수 없으니 넌 사법 절차 대상이 하고 넘겨서 형을 몇 년 받았냐? 1년도 아니고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10년을 살고 나오신 분까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뭘 요구하느냐? 자기가 끊임없이 기순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감옥에 10년 동안 자기를 가둬였으니 국가가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까지 다 있는 겁니다. 왜? 정상적인 절차를 우리가 그대로 밟는다면 사법 절차에 넘겼어야죠. 이거 행정신문조사로서 넌 흉악범이다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명백히 이거는 절차상, 현행법상 하자가 있는 너무 급하게 사건입니다. 넘겼다. 이게 당연하죠. 신뢰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 의원님은 또 물론 외교관 출신이고 무게감이 다르셨습니다만, 남한 넘어오셨을 때의 합동신문을 정보 당국에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저는 6개월 받았습니다. 6개월 받으셨어요. 6개월 동안 안 가 있었습니다. 물론 태 의원님과 저 어민 2명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저들은 어쨌든 합동신문을 3일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큰 문제가 있다. 일단 오늘 해당 영상까지 공개가 됐고, 그러면서 사진 이렇게 8년 전, 9년 전에는 이렇게 만세삼창까지 하고 갔던 이런 탈북민들인데, 이게 어떻게 진정성이 있냐? 귀순에 진정성이 없는 걸 두고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시켰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4분에 가까운 영상이 통일부가 공개했고, 통일부가 오늘 공개한 영상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통일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기까지는 저희가 영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현장에서 찍는 게 혹시 규정이나 이런 거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영상 촬영 및 영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오전에 이런 발표를 했고, 오후 3시에 4분에 가까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통일부의 이 영상 공개에 곧장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참 끝이 없네요. 의도라는 것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서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공개하려고 자꾸 하는 모습도 불거부스럼을 만들려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반인륜적이었느냐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오후에 공개된 전격적으로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 선정적인 장면 공개했고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인가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했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이거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찍은 것이고 이거가 적법하게 찍힌 것인지 이거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지 근데 오후 3시에 이걸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가 다 끝난 건지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언론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못 들었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으니까 또 공개한 건 아닐까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예.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급하게 공개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법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법리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재판에서 뭐 이렇게 다툴 그게 바뀌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으로 하려고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좀 여론조사 하나를 제가 좀 간단히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TBS 의뢰로 KSOI가 지난 15일에서 16일 잠시만요. 죄송한데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준비를 할 텐데 당장 저한테는 이따 미리 사인을 주시고요. 지금은 여론조사 얘기를 좀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이다라는 예. 것에 대해서 한 거니까 그거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공개된 거라서 이거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럼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제작진 차원에서 이 안보문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준비되면 바로 같이 공개하고 김 대표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 의원님, 지금 이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선동에 서 계신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했다는 취지다라고 하셨거든요.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느냐 이렇게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보면 강제 북송 사건이 있었던 2019년 11월에 저희 당이 그때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이 야당으로서 그때 당시는 야당이었죠.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사건 진상규명을 할 것이고 만일 우리 당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진상규명을 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2019년 11월에 끊임없이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국회가 진행돼서 김현철 장관 또 그 이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장관으로 그때 지정돼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의용 장관의 인사청문회 핵심 사항이 바로 이 강제북송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 다 아시겠지만은 정의용 장관은 그들을 시작부터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고 흉악범이라 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이것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야당으로 있었을 때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왜 불현듯 이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 이 문제 해명을 위해서 저희 당이나 저 같은 사람이 기울여둔 이런 노력들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 꾸준히 의혹 제기를 해왔고 그 부분을 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게 현 정부의 의지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여다보려도 정권을 잡지 못했으니까 이자처럼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정권을 쥐면 진상규명 첫 1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점을 이미 우리는 3년 전에 천명했습니다.